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오늘 또 역시 음린이 두 분을 모시고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질문은 뭔가요?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에이징이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이징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요새는 에이징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그 에이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차를 구매했거든요. 네. 그 얘기 반드시 나와야죠. 차. 박수 해야 되겠네. 우. 근데 차를 이제 받으면서 영업사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2000km를 찍기 전까지 2000rpm을 넘지 말라. 기계다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밟아가지고 막 RPM을 너무 높게 하면은 기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 기를 들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마찬가지로 에이징 같은 말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듣는 이어폰은 DD 이어폰과 BA 이어폰이 있는데 사실상 BA 이어폰은 에이징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DD 이어폰은 에이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DD라는 게 결국 다이나믹 드라이버, 진동판인데 이 진동판을 두들겨주는 또 음악을 들으면 진동판이 흔들리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제 아까 차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굳어있던 이런 기계 같은 거를 적당히 길들여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파이널에서 200시간 에이징을 광고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굳어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음을 계속 두들겨주면서 진동판을 유연하게 풀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진동판이 풀리면서 사운드가 변하는 과정이 있고 이거를 이제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차를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약간 달인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달인,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면은 약간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다 배제한 채 최단 기간으로, 최단 속도로 하는 게 약간 달인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하면 길을 찾을 때 어떤 이제 여기 이제 스튜디오로 와야 되는데 처음 올 때랑 한 10번 올 때랑은 달라요. 좀 마음가짐이. 거의 이제 뭐 100번까지 오게 되면 거의 눈 감고도 이제 올 수 있게 되잖아요.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음향 기기들이 소리를 낼 때 뭔가 좀 어설프게 아니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행동 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정형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장 익숙한 상태로 얘가 움직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어폰, 헤드폰의 에이징이 되고 그다음에 기기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그 회로로 다 전기가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전기를 한번 처음 흘렸을 때 갔던 거랑 이걸 한 100번, 1000번, 10만 번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에이징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대부분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측정상으로 안 나오는 거는 그거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미약한 변화라서 그렇게 측정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조건 물리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개인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거대로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에이징은 없어. 이 상태로 듣게 되면은 없다고 들리는 거고 나는 무조건 에이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좀 비과학적인 걸로 좀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과학적인 거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주 반복된 행동, 반복된 작동에 따라서 최적화된 표현이 되는 게 에이징 돼서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더 자연스럽고 풍성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제조사 파이널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대요. 거긴 심지어 만드는 브랜드인데
잘 모르겠다고. 근데 추측하기로는 그 본드가 이제 발라놨는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자리를 잡을 거잖아요. 그런 본드가 정확하게 굳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기류에서는 부품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차랑 똑같다고 봅니다. 굉장히 음악이 예민한 거다 보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그거를 예민한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차 2000rpm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이징도 처음에 잘못 길들이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본드가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너무 소리를 볼륨을 크게 듣는 바람에 본드가 살짝 이렇게 밀려서 자리를 잡으면 제대로 된 소리가 못 나오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징 음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틀면은 이상한 주파수 같은 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를 진동판을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과한 소리가 나오진 않는데 전 대역을 이렇게 골고루 건드려준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시끄러운 음악을 고볼륨으로 들으면은 분명히 저는 DD가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볼륨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에이징 음원을 다 구해서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음원들로 이렇게 에이징 시켜주세요 이런 대답을 하곤 하는데, 우리는 흔히 에이징 음원을 틀어서 에이징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뭐 재즈, 힙합, 락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음의 파형을 이렇게 DD를 건드려줄 수 있게 다양한 음악들로 골고루 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 그러니까 수영하기 전에 몸을 좀 풀어주고 나서 들어가라. 그다음에 뭐 물을 좀 적시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놀래니까. 마찬가지로 기계에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풀악셀을 밟으면 이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동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풀 볼륨으로 빵! 해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든 거다 보니까 애초에 자연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에이징 빨이 잘 받는 이어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랑 계속 들었을 때 소리가 크게 변화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소니의 E888 뭐 아실 거고, E888을 저는 3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거의 썼어요. 얘는 발라드, 얘는 락, 얘는 메탈,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걸 싸우잖아요. 에이징이 있네 없네, 뭐 에이징 되면은 고장난 거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똑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많이 변해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어폰이 에이징 바를 많이 받는 이어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아주 극단적으로 테스트한 거예요. 그 이어폰에는 그 장르만 연주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들었더니 이거는 누가 들어도 달라요. 같은 이어폰이 아니에요. 그러면 발라드로만 에이징 했으면 발라드에 듣기 최적화된 이어폰이 되고 메탈용은 메탈에 듣기 최적화된 이어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아까 이제 아까 그 통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동판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동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한 거예요. 평생을 얘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보라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어설프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888 이어폰 3개를 제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같은 이어폰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에이징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어폰 3마리를 길러봤으니까 육성해봤으니까 네,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반드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은 사실 좀 안 들긴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초장부터 풀파워 재생 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기기니까 그거는 소중히 다뤄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가로 갈수록 또 이제 예민하잖아요.
예민한 거를 막 다루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 제조사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저도 이제 손님 만나다 보면은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그냥 개봉하고 나서 바로 볼륨을 오른쪽 끝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자신은 없죠. 제조사들도. 이게 되게 변수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차도 최고 시속이 있지만 그 상태로 주장창 운전하면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순간적으로 그 속도까지 낼 수 있다 정도인 거지 이게 안정적으로 100% 성능을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합니다 라는 뜻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기 안전을 위해서 에이징을 좀 시켜주는 것도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좀 해볼 만한 일인데 반드시 해야 되냐?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준비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정도인 거고. 오! 질문이 있습니다. 드디어! 에이징이 이제 소리가 좋아지고 뭐 갈고 닦는다까지는 알겠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 굉장히 색다른 질문인데? 그 에이징을 그러니까 숙련화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좋은 변화라고 그러면 얘 원래 가진 소리를 내보내는 거고 더 나쁘게 소리가 변하는 거면은 걔가 원래 갖고 있던 소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쁘고가 없고 걔의 원래 본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하는 그 2888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이어폰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에이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 성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니 그 DAP 보면 200시간의 에이징을 권장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상세 페이지에 써 있어요. 제조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시간이 지나면 얘의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정한 얘의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에 그러면 200시간 이전에는 뭐 소리가 안 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좀 불안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이징 덜 된 제품과 비교를 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 안 좋아진 거네요. 잘못 사신 건데 그러면 걔 본 모습입니다. 걔가 다른 해석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궁금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